안녕하세요. 김만입니다. 자,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알려주는 위클리 리포트 5월 4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월 22일 한국 부동산은 통계인데요. 자, 매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나요? 자, 서울이 마이너스 0.01이어서 다음 주 되면 이제 마이너스 자 떼고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역시 전환됐습니다. 서울이 지난주 마이너스 0.01에서 이번 주 0.03 무려 0.04%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. 자, 서울만 보면 회복을 했는데, 자, 수도권 지역을 보면 오히려 0.01 내려갔습니다. 마이너스 0.02가 돼서 서울과 좀 반대로 가고 있고요. 지방은 0.09에서 0.08, 전국은 0.05에서 0.05,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회복 속도가 오히려 더 더딘 상황입니다. 상승 지역은 39개에서 35개로 줄어들었고요. 하락 지역도 133개에서 131개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 얘기는 고압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, 2분기 4월, 5월 넘어가면서 1분기 1, 2, 3월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더뎌지는, 느려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전세 한번 볼까요? 전세도 서울은 마이너스 0.06에서 0.01 큰 폭으로 회복을 했는데요. 수도권 지역은 0.06에서 0.04, 전국은 0.1에서 0.08, 서울보다는 좀 회복 속도가 소폭 회복을 하고 있지만 서울보다는 좀 더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양극화가 또 서울 중심부로 먼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서울이 0.01에서 0.03, 1년 만에 상승을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송파구는 잠시 일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. 강남구는 압구정동, 도곡동, 압구정동은 워낙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재건축 호재도 있고요. 도곡동은 도곡 렉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% 이상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서초구는 인기 지역이죠. 반포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경기도는 이제 서울과 다르게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떤 양상이냐?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용인, 처인구, 뭐 수지, 화성시 뭐 이런 데는 상승이고요. 양주, 의정부, 동두천, 북부 지역. 남부 라인은 좀 분위기가 따뜻한데 북부 라인은 지금 차가운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. 북부가 조금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. 하락폭이 더 커졌고요. 인천은 0.03에서 0.02, 뭐 거의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 핫 이슈 한번 볼 텐데요. 집값이 자꾸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. 앞서서 이제 서울이 1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했죠. 자, 뉴스에서도 헤드라인이 막 나옵니다. 이제 드디어 상승이다. 막 나오는데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. 1.3 대책 발표되고 특례 보금자리 나오고 1월부터 서서히 이렇게 회복하고 있었는데 이제 변곡점이 왔다. 마이너스자 떼고 플러스로 왔다는 그런 의미지 갑자기 집값이 폭등했다.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. 서울은 회복세지만 경기도 지방은 여전히 지금 회복 속도가 좀 더딘 상황입니다. 자, 불안한 매수자들이 그렇죠? 집주인들, 매도자들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, 집주인들은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급하게 팔 생각이 없어졌고요. 금리 인상도 사실상 동결이기 때문에 버텨보자 라는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오르네? 사야 되나? 라고 하면서 일부 샀는데 최근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에 나가도 되나? 라는 좀 약간 걱정?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한 지역, 미분양이 낮고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, 서울 위주로 좀 똘똘한 지역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매매 가격 지수도요. 심리 지수도 12주 연속 개선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100 이하입니다. 63, 작년 12월이 63 정도 됐는데 지금 80인가요? 이 정도 회복을 했지만 100 이하는 사자보다는 팔자가 많은 심리이기 때문에 아직 뭐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2분기, 1분기보다는 2분기 이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압으로 가지 않을까. 당분간 매도자, 매수자가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약보합세, 보합세, 약보합세, 횡보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이번 주 이슈 또 금리, 기준금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. 자, 3번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. 사실상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. 한국은행에서 뭐 선언을 하진 않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는
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시 금리 오른다라고 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요. 금리를 내리게 되면 야 끝났다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라고 해서 매수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분위기라면 추가 대책이 안 나오고 미국이 어떤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은 뭐 그냥 동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라도 뭐 미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면 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고요. 인상이 될 수도 있는 우리와 어쩔 수 없는 우리 의지와 다르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전세 사기 특별법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. 4월 27일 발표가 됐고요. 한 달 동안 진통을 겪은 다음에 발표가 이제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일단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네 가지 요건 다 통과해야 됩니다. 다 필수 요건입니다. 대학력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차권 등기한 사람 1번, 2번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거나 임차인이 화산, 회생 절차 들어간 부분 세 번째가 보증금 5억까지 이게 이제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늘어났죠. 3억에서 4억 5천에서 5억으로 늘어났고요. 네 번째는 전세 사기 의도가 있거나 사기 뭐 기망, 임대인 기망 또는 바지 사장, 능력 없는 임대인한테 양도를 했거나 요 네 가지가 다 만족을 하면 특별법 대상이 됩니다. 그러면 특별법 대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?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. 우선 매수권을 준다.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내가 차라리 낙찰 받을까?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3자가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뺏기잖아요. 그러니까 제3자가 낙찰받은 금액을 세입자가 내게 되면 세입자가 그 집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공유자, 공동 지분을 가진 공유자한테 줬는데 이제 세입자한테도 특별법으로 주겠다는 거고요. 특별법은 참고로 2년 한시법입니다. 나는 매수하기 싫다 그러면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매수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무조건 아니고요. LH가 가격을 본 다음에 할만하면 매수해서 임대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자금 지원해 주는데 다 해주진 않고요. 굉장히 깐깐한 자격 요건을 보게 됩니다. 자, 가장 눈에 띄는 게 최우선 변제금이죠. 경매 넘어가면 1순위로 체납된 국가 세금 먼저 가지고 가고요. 두 번째는 선순위 은행 건저당 가지고 가고 세 번째는 세입자가 가지고 가는데 은행과 국가가 다 가지고 가고 남는 게 없으면 세입자는 하나도 못 받으니까 최소로 이 정도 금액은 주겠다. 이게 최우선 변제금입니다. 세금과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주는 게 최우선 변제금인데 서울 기준에서 보증금 1억 6,500만 원 이하에 5,500만 원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1억 6,500만 원 넘으면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요. 내 전세금이 2억 원인데 5,500만 원만 주면 서울 기준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? 2억 4천까지 최대 2억 4천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. 이게 주요 특별법 내용입니다. 뭐 조세안분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넘어가고요. 필요한 분들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특별법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. 자, 세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세입자들이 원하는 건 뭐다? 미반환 전세금 채권 직접 주고 정부가 사기꾼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라 그러는데 정부는 안 된다고 했죠. 왜?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구체화시키기가 어렵고 앞으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겠고 예산도 부족하고 형평성 문제,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라고 못을 딱 박았고요. 정부가 해주는 건 우선 매수권 주고 뭐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하죠. 자, 그렇다면 특별법이라면 차라리 특별법 하지 말고 특별법이라고 해서 기대를 이렇게 부풀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별하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정부안 대책 내용을 보면 나쁜 대책은 아닙니다. 무이자 대출해주는 게 큰 혜택이긴 한데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하는 거고요. 차라리 그러면 특별법 하지 말고 저는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가 경매 받을 수 있는 권한 그거는 민사집행법 개정해서 해도 됐지 않았을까? 2년 한시법이 아니라 차라리 민사집행법에 넣고 무이자 대출은 그냥 뭐 대책, 전세 사기 대책으로 그냥 해버리는 게 오히려
요걸 좀 덜 먹는 방법 아니었나 싶은데 특별법이라고 해서 열심히 펌핑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을 많이 한 거죠. 자, 6개월마다 이제 뭐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. 제 생각에는 뭐 금리 조금 조정해주고 최우선 변제금 매년 조정해주는데 소폭 상향 조정해주고 뭐 전세 보증금 기준 좀 바꿔주고 이 정도로 좀 되지 않을까 싶고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